안녕하세요. 오늘은 50-60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특히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가슴 아픈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며 시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김영자 씨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배경음악과도 같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들이온 먹구름 때문에 예전만큼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긴 하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은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된 시절에도 자식들을 위해 살며 자신을 뒤로 미뤘던 날들, 그리고 이제는 겨우 쉬어가나 싶었던 삶에 들이닥친 이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잘못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녀를 안심시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렵게 들어둔 암 보험이 있어 치료비 걱정은 덜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도 다행이지. 내가 보험을 들어뒀으니 나 자신을 챙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이 보험금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른 아침,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 김영자 씨는 오늘도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가슴속 한편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의사 입에서 나왔을 때 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서 그 소식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렵게 들어둔 암 보험 덕분에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험금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될 줄은 몰랐지. 암이라니 참, 이제 어쩌면 좋으냐. 그래도 보험금이 있으니 다행이지. 며칠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영자 씨. 고령의 나이에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도 그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들어둔 보험이 치료비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덕분이었죠. 며칠 후, 영자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몸 상태를 묻는 따뜻한 말들로 대화는 시작되었지만 영자 씨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는 편이라 오늘 방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마음 한켠에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왔구나. 잘 지냈니? 어쩐 일이야, 갑자기? 엄마, 그냥 얼굴 보러 왔죠. 요즘은 어때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도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왔잖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와서 뵈니 좋네요. 어머님 좋아 보이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는 잠시 훈훈한 분위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차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지더니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요즘 좋은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금이 필요해서요. 사업, 그게 무슨 소리니? 자금이 필요하다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이 사업은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어머님 보험금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자 씨의 마음은 마치 얼음물로 덮인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아프고 힘든 가운데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은 치료비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뭐라고? 보험금? 그 돈은 내가 아픈 몸 치료하려고 들어둔 돈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엄마, 저희가 성공하면 엄마도 더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업이에요. 저희도 어머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 돈이 결국 가족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영자 씨는 큰 실망감과 혼란 속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단호히 대답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며 과연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 된다. 그 돈은 내 건강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갑작스러운 부탁에 영자 씨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며칠 후 영자 씨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영자 씨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더 길고 강압적으로 흘러갑니다. 영자 씨는 더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사업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저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지 않니? 그 돈은 내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이야. 난 너희한테 줄 수 없어.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건 정말 이게 중요한 기회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인데 이렇게 외면하시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은 마치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자식들에게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상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맞아요?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결국 엄마한테도 좋은 일 아니에요? 희생?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희는 알기나 하니? 이젠 내 몸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내 돈까지 내놓으라니. 너희가 정말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거니? 영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반복된 요구가 점점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더 이상 단순한 요구가 아닌 가족 간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자기만 생각하시는 거네요. 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실망했고 자신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 자신의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전화로 압박을 가해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엄마도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요즘 이런 기회 흔치 않다는데 어머님도 함께 투자하신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너희 사업을 위해 돈을 쓴다고. 앞으로 이 일로 연락하지 마라. 영자 씨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영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족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녀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얼마 후 친척 중 한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가 너무 매정하다며 가족들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것 같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더 줄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상황이 어려운데 어머님께서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도 도와주시지 않으니 솔직히 너무 섭섭하죠. 아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은 정말 너무하셔. 영자 씨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그녀는 의도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맞춰 준비했던 음식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일이었을까? 내가 그 돈을 줬어야 했나? 아니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식들과의 갈등이 주는 외로움과 고통은 그녀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떠오르며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아들 부부는 영자 씨를 가족 모임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가족을 위해 조금도 희생할 마음이 없으시니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맞아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구나. 시간이 지나고 영자 씨는 여전히 아들 부부와 소원한 상태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채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으며 그녀는 지난날 자식들에게 쏟았던 사랑과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힘들었지. 그래도 버텨냈어.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 이 선택도 잘한 거야.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것 또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본보기라는 것을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지. 내가 나를 챙겨야 해.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영자 씨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결정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영자 씨는 여전히 아들 부부와 소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건강은 뒷전이 됐겠지. 자식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때야.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니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이죠.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보셨듯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때로 갈등과 오해로 뒤엉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두 입장은 모두 각자의 사정과 감정이 담겨 있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영자 씨의 결정을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런 논의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실천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와의 갈등을 돌아보거나 앞으로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